또 이어서 참치의 문제. 참치의 서운 함량은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다, 호수, 또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런데 참치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참치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거의 생존 식량으로 자리를 잡았다. 참치 샌드위치나 참치 초밥을 즐겨 먹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윗세대가 참치를 즐겨 먹었다면 애석하게도 그 사람 몸에는 참치에서 비롯한 독소와 중금속이 들어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불행하게도 선조에 오염된 정자와 난제를 통해서 독소와 독성 중금속을 물려받았다. 이제 인류는 건강이 걱정된다면 참치를 먹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치 샐러드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우리는 수은이 인류의 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수은이 지금도 우리 세포 조직 속에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수은은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브레인 포구, 파킨슨병, 기억상실, 조울증, 알츠하이머 등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증상과 증세의 원인이다. 수은은 또한 60종이 넘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변종 같은 병원균의 먹이이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 갑상선 기능장애, 만성피로 증후군, 라임병,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피부 발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이 이르는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듯이 수은은 너무나 큰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은을 더 이상 몸에 축적하지 말고 열심히 제거해야 한다. 참치 속에 수은의 폐해를 더 증폭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알루미늄 재질의 또 캔과 포장지이다. 참치의 미량 수은이 참치가 담긴 캔이나 호일의 미량 알루미늄과 접촉을 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부산물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바로 맹독성 신경독인데, 이 신경독은 급속도로 산화하고 증식하면서 일종의 탈피 과정을 통해서 쪼개져 나간다. 이런 수은과 알루미늄의 상호작용으로 생긴 부산물이지만 수은이나 알루미늄보다도 심각한 중독성을 지닌 신경독으로서 뇌와 간을 끌고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수은이나 알루미늄은 미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참치 한 캔을 먹는다고 바로 병리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몇 년씩 축적하면 나중에는 심각한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참치 캔을 따서 마요네즈에 아무리 식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 그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참치는 스시 바에서 우아하게 먹어야 제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품격이 있게 먹는다 참치가 해독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치유가 절실한 사람이라면 평생 참치를 먹지 않는 것이 더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그렇네요. 자, 옥수수의 문제, 참치 문제에 떠나서 옥수수를 피해야 하는 정리한 이유는 대중적으로 공급되는 옥수수 중에는 외국인은 옥수수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옥수수를 자유롭게 먹는다는 것은 주로 나초, 콘치, 콘트리티아, 콘도고, 옥수수 통조림, 또 당연한 옥수수 전분가루, 옥수수요, 액상과당 등의 식품으로 마음껏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식품은 일반 옥수수로 만든 것이며 일반 옥수수란 유전자를 공격적으로 변형시킨 GMO 옥수수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GMO 옥수수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독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 독소는 농수산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체는 이질적인 물질이다. 따라서
옥수수 섭취는 또 정화 및 해동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 방해가 취약한 상태, 즉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병증을 일으키는 상태에서도 옥수수 섭취는 위험하다. 병원균이 옥수수를 먹여 삼아서 더 빠르게 증식하여 병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종자로 재배한 유기농 옥수수만 섭취하겠다는 의지를 지켜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합성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키운 옥수수도 GMO가 아니거나 GMO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의 병명균 배양 실험에서 GMO 옥수수가 사용되었으므로 우리 몸속의 병원균이 우리의 생애 초기 중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GMO 옥수수라는 먹이를 적용하면서 거기에 맞게 식욕까지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앱스타인바 또는 대상보호종 같은 바이러스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먹던 일반 옥수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기농 옥수수를 먹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연료로 살고 증식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가 옥수수도 한때는 영양가 높고 치유 효능도 있는 고마운 먹을거리였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생김으로써 건전한 옥수수도 이제는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여전히 몸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그 영양소의 이점을 누리기에는 인류가 옥수수에 너무 많은 조작과 변형을 가했다. 우리 몸속의 병원균의 먹이가 된다는 GMO 옥수수의 특성 때문에 옥수수는 그 이점을 다 제압할 만큼 단점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부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3단계를 가서 가공 여지에 의해서 식물성 식용유, 파음유, 카놀라, 옥수수, 홍어유, 대두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가공 여지는 어떤 해독법을 따르듯이 해독 종류는 특히 해롭다. 지방으로 피가 걸쭉해지면 정화되어야 할 독성물질이 몸에서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독 과정의 방해를 받으면 혈관계에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름은 활발한 수렴작용과 높은 산성 때문에 장관 내벽에까지 자극을 한다. 나아가서 가공 여제는 대장과 소장에 사는 연수당 고균, 대장균, 포도상 고균을 비롯해서 수백 가지 유해 박테리아의 변이와 변종, 간에 사는 앱스타인바, 대상포진, 거대세포, 인간 헬페스 6형, 단순포진 1형 및 2형 같은 바이러스의 변이와 변종의 먹이가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두 치유에 집중하는 기간에 대두를 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두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대두의 천연 기록은 가공된 대두유와 달리 온전한 형태와 대두 속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두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피를 탁하게 만들고 해독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해독에는 그렇다는 거네요. 대두 식품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은 GMO이다. GMO가 많기 때문에 문제다. 유기농 대두를 섭취한다고 해도 GMO가 아니라는 보장은 또 없다. GMO 문제. 양고기는 해독 기간에 양고기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돼지고기를 피해야 하는 것과 같다. 역시 지방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또 금하자. 연어, 송어, 정어리는 제외하고 참치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성 같은 중금속 함량이 참치보다 낮은 생선은 많다. 그러나 모든 해산물에는 다른 독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해독 기간에는 독소 축적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해산물에 들어있는 다른 독소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우선 다이옥신이 있다. 다이옥신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업 폐기물로 이미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 들어있다. 모든 먹을거리에도 때로는 아주 극미량이지만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그런데 해산물에는 다이옥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다이옥신. 다이옥신이 몸에 들어와서 처음 쌓이고 고이는 곳에 면역체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림프계이기 때문이다. 다이옥신이 림프계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림프 조직 활동을 방해한다. 마치 연막이나 또 폭설처럼 림프계의 움직임을 더디게 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또한 공격성이 매우 높은 활성산소의 일종이다. 한마디로 체세포를 파괴하는 독소이다. 해산물이 다이옥신 함량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다이옥신이 해수와 또 담수에 떠다니기 때문이다. 해독 기간에는 몸속에 이런 독소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체는 인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이제는 해독 중에는 면역체계가 든든하게 버티도록 해야 한다. 또 다이옥신은 암과도 관련이 있다. 암세포로 변하거나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다이옥신이기 때문이다. 해독과 치유에 집중하는 기간에는 생선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해산물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피해야 할 해산물에는 연어, 송어, 정어리를 제외한 그 이유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미네랄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어, 송어, 정어리를 매일 섭취하려는 말은 아니다. 정말 생선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 세 종류의 생선이 그나마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이다. 연어, 송어, 정어리가 더 좋은 선택인 또 다른 이유는 수은 함량이 낮기 때문이다. 수은 함량. 마지막으로 지저갈 해산물의 위험 요소는 수십 년간 지속된 방사능 또 낙진과 또 원자력 발전소의 또 처리수 방출에 따른 바다의 하천의 또 오염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다고 작은 생선들이 다 오염이 낮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는 또 기름진 생선이기 때문에 수은 검출량이 또 더 높을 수가 있다. 수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의유 보충제를 고를 때도 수은이 없다는 광고에 또 쏘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했네요. 그래요.